서기 1347년 유럽 대륙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주에 기생하는 벼룩을 통해 배를 타고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바로 흑사병입니다. 이 무서운 불가사의는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것입니다. 중세 사회의 근간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북적이는 도시와 고요한 마을로 가득했던 시대를 상상해 보세요. 신앙과 전통의 뿌리 깊이 박힌 세상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 세상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흑사병은 빠르고 무자비한 죽음의 사자입니다. 고열, 오한, 림프절 부종, 그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이라는 끔찍한 고통이 따릅니다. 흑사병은 가리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제한된 지식으로 무장한 의사들도 속수무책입니다. 공포와 혼란이 들불처럼 번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누군가 무언가 탓할 대상을 찾으며 필사적으로 답을 갈구합니다. 중세 유럽은 신앙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과 교회의 힘을 믿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혼과 마법의 영역 또한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체계는 불행과 질병을 포함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시대의 미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징조, 부적, 그리고 애군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녀, 악마, 그리고 신의 분노를 두려워했습니다. 파괴적이고 불가사의한 흑사병은 이러한 두려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중세 생활의 중심축인 교회조차 흑사병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부 사제들은 흑사병이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징벌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그것을 신앙의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기도, 참회, 그리고 순례에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흑사병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되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고양이는 특이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를 숭배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중세 유럽에서는 영적인 영역과 관련되어 더욱 불길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고양이는 밤의 생물로 여겨졌고 마녀와 주술과 관련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독립적인 성격과 야행성 습성은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민담에서 고양이는 마녀의 초자연적인 동반자인 친숙한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고양이의 존재 자체가 종종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고양이는 식량 저장고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설치류의 수를 억제했습니다. 특히 쥐는 곡물을 먹어치우고 질병을 퍼뜨리는 골칫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이점은 수수께끼 같은 고양이를 둘러싼 미신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흑사병이 더욱 기승을 부리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황은 희생양을 찾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와 초자연적인 이미지를 가진 고양이는 쉬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악마의 사자인 마냥 수군거렸습니다. 숨쉬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퍼뜨린다고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녀들이 고양이로 변신하여 질병과 불행을 퍼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실과 미신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한번 풀려난 두려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종교적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양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들은 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떤 고양이들은 산채로 불에 타 죽었고 어떤 고양이들은 물에 빠져 죽거나 높은 곳에서 던져졌습니다. 거리는 죄 없는 생명체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박해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들이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흑사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5장 두려움의 대가 박해는 흑사병을 부추깁니다. 대량 학살된 고양이는 예상치 못한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천적인 고양이가 사라지자 주위의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흑사병균을 옮기는 벼룩을 옮기는 쥐는
천적인 고양이가 없는 곳에서 번성했습니다. 흑사병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생명체들이 무지와 두려움의 희생양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미 흑사병으로 황폐해진 중세 도시에 쥐가 들끓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부패한 악취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쥐들이 치명적인 흑사병균을 옮기는 벼룩을 옮기며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물리고 긁힐 때마다 질병이 퍼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쥐의 개체 수가 억제되지 않으면서 흑사병은 더욱 맹위를 떨치며 퍼져나갔습니다. 무서운 전염병이었던 흑사병은 완전한 팬데믹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사회 및 경제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유럽 대륙이 이 끔찍한 시기를 극복하는 데는 수세대가 걸릴 것입니다. 6장 깨진 자연의 균형, 쥐의 창궐. 고양이가 사라지자 자연의 섬세한 균형이 깨졌습니다. 기회주의적인 생물인 쥐는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쥐는 급속도로 번식했고 그 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쥐는 음식과 은신처를 찾아 집, 곡물 창고, 교회를 침범했습니다. 쥐는 가는 곳마다 치명적인 흑사병균을 옮기는 벼룩을 옮겼습니다. 쥐가 들끓는 모습을 목격한 중세 시민들의 공포를 상상해 보세요. 한때 귀찮은 존재였던 쥐는 이제 죽음의 전조가 되었습니다. 쥐의 존재는 이 땅을 몰래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적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때는 알 수 없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흑사병은 이제 눈에 보이는 공범을 얻었습니다. 쥐가 보이는 것은 곧 공포와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쥐는 미신의 결과와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흑사병은 그 자체로 끔찍한 방식으로 생태학과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가혹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7장 희미하게 빛나는 이해의 빛, 고양이의 재조명. 흑사병이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자 일부 사람들은 기이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이가 아직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흑사병이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비난받던 이 생물들이 질병을 통제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희미하게 빛나는 이해의 빛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고양이가 쥐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쥐, 벼룩, 흑사병의 연관성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때는 정의로운 행위로 여겨졌던 고양이 박해가 이제는 비극적인 실수로 여겨졌습니다. 인식의 변화는 점진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두려움과 미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한때 악마로 여겨졌던 고양이가 이제는 잠재적인 구원자로 여겨졌습니다. 한때 비난받던 바로 그 생명체들이 이제는 일부 지역 사회에 조심스럽게 다시 받아들여졌습니다. 8장 느린 회복, 고양이와 흑사병의 감소. 처음에는 고양이가 느리고 조심스럽게 돌아왔습니다. 박해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가 해충을 퇴치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시 수행하면서 그 이점은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쥐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와 함께 흑사병의 확산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길고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귀환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관찰의 힘과 자연 세계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문제의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곳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흑사병은 결국 사라지겠지만 잊히지는 않을 것입니다. 흑사병은 두려움, 상실, 그리고 엄청난 변화라는 유산을 남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교훈도 남길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 미신의 위험성, 그리고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말입니다. 9장 변화된 세상, 흑사병의 유산. 흑사병은 결국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 대륙의 사회, 경제, 종교적 환경을 재편했습니다. 엄청난 인명피해로 인하여 노동력이 부족해졌고 농민 계층의 권한이 강화되었으며 봉건제도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전능한 존재로 여겨졌던 교회는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을 설명하거나 예방하지 못하는 교회의 무능력은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이 뿌려졌고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길을 열었습니다. 흑사병은 그 여파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10장 관찰의 지속적인 힘 교훈. 흑사병은 그 모든 공포 속에서 인류에게 귀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위생, 청결, 공중 보건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과 자연의 섬세한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지, 두려움, 미신의 위험성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 박해는 비판적 사고와 과학적 관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냉검한 사례입니다. 두려움과 미신이 우리의 행동을 좌우할 때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흑사병은 우리에게 가정에 의문을 품고 증거를 찾고 두려움이 아닌 지식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쳐 줍니다. 흑사병은 먼 과거의 일이지만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새롭고 신종 질병에 직면한 오늘날의 세계에서 과학, 이성, 연대에 의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 더 건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